이번 영상에서는 품목 등록의 품목 정보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 등록을 누르면 제일 먼저 품목 코드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항목들은 대부분 품목 정보 탭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품목 코드는 이와 같이 영문, 숫자로 입력이 가능하며 특수문자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이픈이나 언더바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품목 코드 체계가 잡혀 있다고 하면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임의로 사용하셔도 무방한데요. 품목 코드 체계가 없는 분들은 품목 코드 자동 생성 기능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기능은 품목 등록 시에 자동으로 품목 코드를 부여해주는 기능인데요. 설정 방법은 품목 코드 칸을 클릭하면 옆에 FM 버튼이 나타나고 여기서 번호 생성 설정을 눌러 우리 회사가 품목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은 일련 번호 5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하고자 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 마우스를 올려 추가라는 버튼으로 이 안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반복 코드를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앞에 영문 반복 코드 3자리와 일련 번호 5자리로 품목 코드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품목 코드를 자동 생성해 볼 텐데요. 품목 코드 옆에 FM 버튼으로 코드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원하시는 반복 코드를 넣어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이와 같이 품목 코드가 부여되겠습니다. 만약에 일련 번호가 1이 등록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2번이 체번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품목명은 추후 거래명세서나 출력물에 표시되는 명칭이기 때문에 보기 편한 명칭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규격명은 해당 품목의 색상, 사이즈, 사양, 재질, 원산지 등과 관련된 스펙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구두를 등록한다고 하면 규격에는 색상과 사이즈를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색상이나 사이즈별로 재고 관리를 해야 한다면 이와 같이 규격별로 품목 코드를 개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규격 그룹을 설명드릴 텐데요. 규격 그룹은 한 품목에 대해서 규격이 여러 가지일 때 또는 각 품목별로 동일한 규격을 이용할 때 규격별로 재고 수량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표준화된 규격이 있는 경우 규격 그룹을 설정하여 각 규격별로 판매와 구매 전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격 그룹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재고 관리는 규격별이 아닌 품목 코드별로 이루어지고 단순히 판매와 구매를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는 현황물에서 조회를 할 때만 이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운동화라는 품목으로 재고 관리를 하지만 사이즈별로 얼마나 구매하고 판매되었는지만 조회를 하고 사이즈별로는 재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각 사이즈를 규격 그룹으로 등록해서 판매와 구매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화라는 품목명을 넣고 그 다음 규격 그룹을 선택한 다음 돋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에 신규라는 버튼으로 신발 사이즈라는 규격 그룹명을 만들 텐데요. 이렇게 규격 그룹을 만든 다음 하단에 수정 버튼을 눌러 상세한 신발 사이즈를 등록해 주셔야겠습니다. 등록해서 신규로 사이즈별로 코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상세한 코드를 등록해 주고 운동화라는 품목을 등록할 때 규격 그룹을 선택한 다음 돋보기에서 신발 사이즈를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품목을 등록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구매 입력 시에 우리가 운동화라는 품목을 불러오면 바로 입력되지 않고 규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타나는데요. 해당 체크 표시를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를 체크하고 수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동일한 품목 코드이지만 규격별로 수량을 나눠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고 수량에는 품목 코드 하나로 합산되어 관리가 되겠지만 나중에 구매 현황에서 조회를 해보면 이와 같이 각각의 규격별로 구매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재고 현황을 확인해 보면 이처럼 운동화라는 품목으로 수량은 합산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규격 그룹은 규격별로 판구매 현황은 확인이 되지만 재고 현황은 규격이 아닌 품목 코드로만 진행되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품목 등록으로 넘어와서 이번에는 규격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규격 계산은 일반적으로 면적이나 중량, 부피, 회배 등으로 단가를 책정해야 하는 경우 규격 계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와 구매 입력 시에 수량 산출값은 여기 있는 규격 계산식과 수량 탭에 있는 당수량을 곱하고 전표 입력상에서 입력하는 추가 수량의 값을 곱한 값이 수량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규격 계산을 이용하면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수량에 대한 산출값이 입력한 계산식과 수량 탭의 당수량의 입력값이 곱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규격 계산을 이용하시려면 당수량 또한 함께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규격 계산을 체크하고 하단에 면적이나 넓이를 구하는 계산식을 넣고 수량 탭에도 당수량에 해당하는 수치를 입력해 주셨다면 추후 전표를 입력하는 화면에서 계산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재고 수량이 면적으로 관리되고 한 개당 기본 규격이 10 곱하기 10인 품목인 경우 규격 계산값에 10 곱하기 1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량 탭에 있는 당수량에 각각 1과 1을 입력한 후 저장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당수량의 항목과 기본 수량의 명칭은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 재고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 수량과 추가 수량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저는 기본 수량을 면적으로 변경해 볼 텐데요. 그리고 추가 수량 또한 수량으로 입력 화면에 적용되도록 적용과 추가 수량 사용 여부 또한 사용으로 체크하고 저장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품목을 등록하고 판매 입력을 해볼 텐데요. 그럼 품목 코드 칸에 제가 등록해 놓은 품목을 불러오면 규격 칸에 제가 설정한 규격 계산식이 나타나고 명칭을 변경한 추가 수량 칸이 나타나서 해당 항목에 숫자를 넣으면 면적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단가를 입력했을 때 단가는 기본 수량인 면적에 곱해져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타나겠는데요. 만약 규격 계산에 고정된 값을 넣어놨더라도 가로 세로가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와 같이 바로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규격 계산 그룹을 살펴볼 텐데요. 해당 항목은 규격 계산과 동일한 기능인데 특정한 규격 계산식을 등록해 놓고 품목마다 해당하는 규격 계산 그룹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규격 계산과 조금 다른 점은 돋보기로 규격 계산 그룹을 하단에 신규로 등록하신 다음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각 규격 계산 그룹별로 계산식을 이와 같이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계산식을 등록할 때 품목 등록 부가정보 탭에 있는 숫자형 추가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숫자형 추가 항목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은 품목 등록 우측 상단 옵션 입력하면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부가정보 탭에서 각 항목별로 마우스를 올려 설정으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명칭을 변경해 놓으시면 규격 계산 그룹에서 이와 같이 계산식을 등록할 때 해당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와 같이 규격 계산 그룹에서 중량이라는 계산식을 사용하는 규격 계산 그룹 중량 품목을 등록해 놨는데요. 해당 품목으로 전표 입력 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전표 입력 시 해당하는 품목을 불러온 다음 규격칸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각각의 계산 항목별로 해당하는 수치를 넣어주신 다음 추가 수량인 해당 항목도 넣어주시면 중량이 계산돼서 나오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위인데요. 품목의 재고관리 단위, 즉 단가가 붙는 단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낱개나 박스 혹은 키로로 관리하면 킬로그램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품목 구분은 총 6가지가 있는데 원재료에서 반제품까지는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품목 구분이고 유통업인 경우에는 상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무형상품은 수량 관리를 하지 않는 택배비나 할인이라는 품목을 임의로 등록하여 활용할 때 사용하시며 무형상품으로 설정된 품목은 원가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트 여부는 상품과 상품 또는 제품과 제품의 결합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샴푸와 린스를 각각 판매하기도 하고 샴푸와 린스를 묶어서도 세트로 판매가 이루어질 때 샴푸와 린스 각각 등록하고 이렇게 추가로 세트라는 품목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처럼 세트 품목을 등록할 때는 해당 세트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트를 구성하는 구성 내역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부분은 재고원, 생산 외주, BOM 소요량 조회에서 세트 탭을 클릭하신 다음 관련 세트 품목 코드를 클릭하여 구성 내역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샴푸와 린스가 각각 샴푸는 2개, 린스는 1가 들어가는 구성으로 세트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구성 내역을 넣어주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럼 저는 각 구성품으로 10개씩 구매하고 새 세트를 판매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샴푸, 린스 각 구성품으로 10개씩 구매를 하고 그리고 판매 시에 세트로 3개를 판매해 볼 텐데요. 판매 시에 주의하실 점은 상단의 플러스를 눌러 생산입고 1번 전표를 눌러주시고 관련 세트 품목 우측에 생산 전표 생성도 체크를 같이 해주셔야 구성품의 재고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입력하고 재고 현황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10개씩 구매를 했었지만 새 세트가 판매됨으로써 샴푸는 4개가 남아있고 린스는 7개가 남아있는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판매 입력 시에 생산입고 전표 생성을 하지 않으면 구성품의 재고는 그대로 남아있고 세트 상품의 재고는 마이너스 수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재고 수량 관리 여부는 지금 등록하는 품목에 대해서 재고 수량 관리를 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되겠고 만약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체크하시면 추후 재고 현황에서 조회 시에 기본적으로 조회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율 매출 매입은 해당 품목이 과세 품목인지 면세 품목인지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면 셀프 커스터마이징의 부가세율을 따라가겠습니다. 상단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서 공통 탭을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재고에 대한 부가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카운트 가입 시에 해당 부가세율은 1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본 부가세율도 변경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품목 등록 시에 해당 품목이 부가세가 적용되는 과세 품목이라면 기본 설정으로 두시면 되고 만약 면세 품목이나 다른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면 직접 입력으로 체크하고 해당하는 퍼센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품목의 바코드를 관리한다 라고 하면 바코드 칸에 품목의 바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추후 전표를 입력할 때 이렇게 바코드를 누르고 바코드 스캐너로 바코드 라벨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품목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렇게 바코드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판매 조회에서 해당 전표를 인쇄할 때 하단 바코드 버튼을 활용하여 출고된 품목들에 대한 바코드를 인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공정은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 또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즉 어떠한 공정이 들어가는지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원재료, 부재료, 상품은 완제의 상태로 입출고가 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 반제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만 생산 공정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산 공정을 추가하는 방법은 돋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에 신규라는 버튼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등록된 공정과 품목을 매칭시켜 주시면 추후 생산에서 BOM을 풀었을 때 공정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고, 원가에서도 해당 품목의 공정에 따른 원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후에 반제품이나 제품에 공정이 걸려있지 않아서 BOM을 풀지 못하거나 원가 생성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목 구분이 제품이나 반제품인 경우에는 생산 공정이 매칭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검색창 내용인데요. 이 항목은 해당 품목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품목이 있을 때 우리 회사는 A라고 칭하지만 매출처나 매입처가 B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면 검색창 내용에 해당하는 명칭을 넣어주시면 해당 키워드로도 검색이 가능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검색창 내용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업체가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품목명은 한글로 입력을 했더라도 해외 근무자를 위해서 검색창 내용에는 영문이나 중문으로 입력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때에는 한 칸 띄우시고 또 다른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여러 가지의 검색 키워드로 동일한 품목을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품목 공유 여부에 있는 CS 공유 항목 체크는 품목을 등록할 때 해당 항목에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리 시스템이란 이카운트 안에 있는 수발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카운트 사용 업체에서 상대 매출처에게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번을 부여한 뒤 해당 사이트에서 매출처가 직접 주문을 입력하거나 재고를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CS 공유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검색과 주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활용해야 한다면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거래관리 시스템의 자세한 설명은 메뉴별 동영상의 거래관리 시스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지 항목은 해당 품목의 이미지를 등록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등록해 놓으시면 추후 검색창이나 재고 현황, 거래 명세서 등의 양식에도 나타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은 기본 100메가 제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용량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그룹에어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관리에 이미지 이외에도 해당 품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면 사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항목도 기본 용량을 초과해야 한다면 그룹에어를 신청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목 그룹 1, 2, 3은 비슷한 성격이 있는 품목을 그룹으로 구성하여 구분하는 기능인데요. 검색 조건으로 검색창이나 각 조회물, 현황 출력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1, 2, 3은 상위나 하위 그룹이 아닌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중에 원하는 항목만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반면 하단에 있는 품목 계층 그룹은 품목 그룹과 용도는 비슷하지만 상하위 트리 구조로 그룹을 하위 10단계까지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계층 그룹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메뉴별 동영상에 있는 계층 그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와 같은 품목 그룹 1, 2, 3을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여 하단에 신규라는 버튼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1은 품목군으로 구분을 해 놓았고, 품목 2는 조금 더 상세한 품목군, 그리고 3은 브랜드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가 등록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군에 속하는지, 그리고 상세한 품목군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중에 판매 현황, 구매 현황, 재고 현황 등 출력물에서 그룹별로 내용을 검색하거나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적용칸은 품목에 대한 기타 정보나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메모사항인데요. 품목에 대한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 유형과 품질 검사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들은 재고 2에 있는 품질관리 메뉴를 활용하신다면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품질관리 메뉴를 사용할 때 지금 등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검사를 진행할 때 전수를 조사할지 혹은 샘플링으로 특정 퍼센트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할지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품목 정보 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